제가 2부는 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야, 우리가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시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을 꿀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는요, 대도시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제는 그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 생산을 보면요, 2020년이 있고 2030년, 2040년, 2050년인데 예측치가 2014년입니다. 한국이 어디냐 하면 12서부터 해가지고 4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1만 불 가까이 됩니다. 국민소득이 11만 불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이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때는 미국에서는요, 가장 우방국 중에 친한 대통령이 이명박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일본 수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건 팔리는 거는요, 다 저불을 좀 꺼주세요. 저불을 좀 꺼주세요. 이쪽 불이요. 아까 껐는데. 그래서 2014년에는요, 정말 한국의 경제가 잘 나가가지고요, 예측을 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7년의 예측을 보면요, 4등에서 이제 8등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내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아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고지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어떤 부류들이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는데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의 주도인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조 원 상당의 토지, 상하수도, 도로, 전기설비,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한국에서 했으면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구속되죠. 네?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증설 중에 현장에 시 공무원들이 나갔어요. 주 정부 공무원들이 나갔어요. 일주일에 6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5일 근무가 아니고. 왜냐? 반도체 공사는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시하고 주에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준 겁니다. 주지사 특별 지시로 원스톱 인허가를 했어요. 제가 여기 주정부의 그 직원을 만났더니요, 그런 적이 자기가 30년 일한 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직원이, 한국 직원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기흥의 반도체 공장 공사를 할 때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기흥에 있을 때는 자기 몸무게가 5kg가 빠졌대요. 매일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와서 손 벌리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오니까 공청회를 했는데요, 200명이 왔대요. 근데 양쪽에다 마이크를 놓고
얘기할 사람 하라고 그랬더니요. 한쪽에 100명이 줄 서는데 이쪽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죽었다 그랬더니요. 이 100명이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한국보다 환경교조가 느슨해요. 하이닉스 있잖아요. 하이닉스. 그게 재벌을 욕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에요. 주인이 없으면 나쁜 놈들이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대우조선 같은 데 보세요. 60명인가가 1억 이상 되는 월급 받고 자문 받았잖아요. 그 사람 무슨 자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도요. 구리로 바꾸는데,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꾸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문수 지사님하고 저하고요 싸웠어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증서를 못하고 공정만 바꾸는 걸로 허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1년 반이 지난 겁니다. 그럼 반도체는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어때요? 지금 하이닉스가 몇 조 원씩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이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은 도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여러분들 재벌욕을 하면 안 되는 게, 재벌욕을 하면 대한민국은요 이제 금방 망하는 거예요. 재벌이 망하면 한국은 망하는 거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4년에 4조 원을 또 추가로 투자했어요. 알라마주의 현대자동차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것도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주 헌법을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에서 누가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겠어요? 네? 여기요. 또 하나는 20년간 세금 감면해주고 3천억 원 규모의 특혜를 줬어요. 전력, 가스니 뭐 이런 거 다 원스톱으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노조가 없다는 거예요. 남부주지사에서 유치하느라고 놀랐죠. 제가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봤더니 제니시스의 G70이라는 게 올해 카 오브 더 이어가 있어요. 2015년에는 에쿠스트가 또 이렇게 됐어요. 2012년에는 제니시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아요. 제가 미국에 막 가갔을 때 현대자동차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로는 눈썰미가 좋은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만 잘 협조를 하면 사실은 현대가요, 3번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 있는 데는 이거 보세요. Thank you, Jesus, for bringing Kia to our town.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일자리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Happy days are here to stay, thanks Kia. 한국은 어때요? 정의선 씨가 공장에 가면 노조가 와서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야죠. 생산성은 낮고 월급은 많이 받고. 오른쪽에 누군지 아시죠? 예. 네, 돌아가신 그 구본무 회장이시죠? 예. 이게 미시간에다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왔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이 미시간의 주지사예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 만드는데 그럽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특혜를 줬느냐 하면 LG화학의 투자 금액이 3억 달러인데 미국 정부에서 얼마를 해줘요? 1억 5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공장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우리는 지금 너무 그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남한테서 부자한테 뜯어가지고 쓰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와 땀이 없는 거는요, 허망한 거예요. 그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3만 달러를 가자고 그러는데 환경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고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올라가는 거죠. 일자리는 어때요? 졸업생의 80%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고급 인력인데 그 고급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장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빼고 그래서 탈원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한시 앞에 돌리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토양 때문에 그럴까요? 게으르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절반이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물을 모아가지고 사막에다가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만들어가지고요, 농산품 수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국보다 GDP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자연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독일 사람들은 근검 전략해가지고 그 성냥개피를 이렇게 불을 지필 때도 10명이 모여있으면 그때 성냥불 지펴가지고 다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주위에 그 독일 출신 교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근검 절약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연에서도 제가 찾았어요. 이자르강을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강을요 2개로 나눠서 써요. 한쪽은 위에는요 물이 항상 흘러가지고 여기 보면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수력 발전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는요 홍수가 나거나 물이 많을 때 옆으로 흐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개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정말 이 유럽 사람들은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뭘 했나? 미네시에만 수력발전용 댐이 8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16개 보에 물 빼면서 수력발전을 못했거든요. 그 손실 비용만 280억 원이에요. 그거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래요? 환경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자르강의 수력발전용 댐이 28개. 그래서 유럽인들이 잘 사는 이유는 자연을 최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이용을 안 하면 잘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연화, 재자연하자 그러면 1960년대 못 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슬라이드 몇 개를 씁니다. 정말 한국인의 지혜가 넘쳐났어요. 이거 간척 사업을 하는데 여기 초속이 11m에서 12m 이렇게 초당 그렇게 빠르거든요. 이거를 그 트럭 정도 크기의 돌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급살에 그냥 휘쓸려 내려가지고
어떻게 휩쓸려 내려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그래 우리 한 달 전에 스칸디네비아에서 그 고철로 쓰려고 배 사온 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서 막아봐.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지용 공법이 된 겁니다. 네? 이런 기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는 온 세계를 얻지만 부정적 사고는 구걸하게 만든다. 근데 지금 한국은 뭐예요? 교육이 다 부정적인 사고예요. 안 된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온 국민을 뭐하게 만들어요? 구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때는 어땠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일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공업입국에서 공대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공대를 갔어요. 지금 삼성, 현대 뭐 이런데 다 LG가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게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들 공대 가야 된다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분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중동에 오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머니를 갖다 경제 발전에 쓰려고 이게 중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양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야, 이건 너무 더워서 우리 못해.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이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국인들 좀 보내달라.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고가 뭐냐면 한국인들 일하기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포기를 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정주영 회장을 보냈어요. 정주영 회장한테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긍정의 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갔다 오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 우기가 없으니까. 네? 현대건설의 낙동강에 그 교량 건설하면서 비 와가지고 몽땅 날려가지고 폭삭 망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대요.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어때요? 모래하고 골재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너무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참아요? 밤에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정해. 그럼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30만 명이 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인이 지금 널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때요? 제대로 쓰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건설에서요, 1976년에 공사비가 그 당시에 단일 공사로 세계 최대였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게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때 76년에 한국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조 원 정도 될까요? 그때 2조 원하고 2조 6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 예산이 절반 정도 되는 공사를 누가 땄어요? 현대공사에서. 현대에서 딴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누구도 해보지 않은 공사인 거예요. 그 유명한 거 해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스토리를 하면 미국 학생들이요 10년이 지나도 저한테 이 얘기 해줍니다. 높이가 36m에 무게가 4만 톤이 되고요. 이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에.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공사를 안 하고 현장에서 해봐야 일꾼들 게으르고 그러니까 한국인들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운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 들으면 보험 안 든 거 운전할 때 어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운전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이게 너무 비싼 데다가 보험을 들면
운송하는 사람들이 방심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보험 들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이때 누가 사장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노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큰 소리 쳐놓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다 불러다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풍랑을 만나면 어디서 만나고 이거를 이루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그런 지시를 받으면 그래 회장이 했으니까 그냥 따라해야지. 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어땠어요?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뒤에서는 끙끙거리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6번째 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측한 데 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타이완의 남쪽에. 그만큼 한국인들의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일어날 거냐? 지도자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근데 야, 너 뭐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편하게 살지 뭐. 힘들게 일을 해? 이런 자세로 계속 그러면 국민들이 나태해져 가지고요. 다시 이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나중에 성공을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한테서 어떤 거를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그 환경단체가 좋아하는 습지죠. 신격화하는 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초가집이 있고, 낭만적인 1960년대 초가집, 아파트, 매연, 공장, 뭐를 해야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다 환경운동가는 이거고 대개는 2번, 3번을 택하겠죠. 금송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송아지가 하나 있어요. 갑오로 잘 모셔둔다. 장롱에다 꼭꼭 숨겨놓는다. 파라정청망청 잘 먹고 즐긴다. 입장료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한다.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관광단지 만든다. 5번째는 복제하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추출해서 금을 판다. 한국은요, 서울대학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들을 잘난 경제학과 교수들이 했으면 3번 정도 농업국가가 되자는 거예요.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공업국가를 꿈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을 지나서 5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11번째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도약을 하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세계 4번째가 될 수가 있는데 이번 정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일장춘몽이 된 겁니다. 한국에 대한 해외 인지도는요, 다이내믹하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항상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CNN에서 붉은 띠 둘른 이런 거를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미국 기사에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코리아. 그러니까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 한국은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1% 실업률 증가면요,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서요, 2만 명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화병으로. 그 다음에 500명 정도는 음주, 그러니까 술주정 하다가 사고사하고, 900명 정도는 자살하고, 650명 타살되고, 그래서 하여튼 3만 7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4,200명.
3,3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못 만들어는 이 정부는 무슨 정부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정부가 되는 거죠.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이 자살률 세계 OECD 1위잖아요. 2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뭐 같아요? 무슨 하나를 더 해볼게요. 집이에요, 집.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보면 습지잖아요, 습지. 습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집까지 가려는 겁니다. 이런 집인데 이게 값이 얼마냐면요. 대개 한 15만 불에서 25만 불. 그리고 뉴욕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쉬었다가 가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 왜? 제가 가서 이제 직접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니까 배 한 척씩인데 이 배도요, 중고 같은 거는요, 10,000불이면 사요. 그냥 괜찮은 건 2만 불, 조금 저가면 3만 불.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값인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집이요, 다 한층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지? 사실은 알기는 했지만, 허리케인 샌디 2012년에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잠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 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높이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미국인인 거예요. 자연에 굴복을 하면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험심과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륙 운하를 보면요, 총 연장이 41,000km입니다. 여기에 171개의 관문이 있고 대체 가치가 140조 원 이상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 운하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은 우선순위 1위예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 다 닫았잖아요. 이거는 다 열어놨어요. 이거 닫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운하가. 근데 한국은 어때요? 배만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환경단체가요, 한국을 지금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1,600톤의 이송에 필요한 개수를 보면요, 바지선 한 대 가지면 트럭 7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경부 고속도로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죠. 몇백 명 되죠. 전체 지금 교통 사망자가 한 4,000명, 5,000명 되잖아요. 그 중에 그 연료 운송 차량이나 이런 거에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거의 100%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운하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륙 운하 고용 인원을 보면 5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되죠? 운하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내륙 운하를 통한 무역액을 보면 10조 원, 텍사스 같은 데가 10조 원, 루이지애나도 10조 원,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는 알라바마나 이런 데는 미시시피하고 알라바마 같은 데는 2조 원에서 10조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운송 제품을 보면 석탄하고 석유, 골재,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이런 거 다 운하로 운반하는 거. 왜냐?
운하처럼 안전한 게 없거든요. 도로보다 훨씬 사고가 나도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운하 저거 할 때 기름 흘러가면 그것 때문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기름이 누출되면 그게 뭐 상수원을 오염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은요, 기름 유출이 아니라 독극물도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로 자기 상상 속에서 반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을 보면요, 정말 자연의 자연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대륙이거든요. 근데 대륙 그 밖에 이런 섬이 하나가 있어요. 긴 섬이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 쪽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면 배가 여기 바다를 다니는 거하고 운하를 다니는 거하고는요, 차이입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웬만한 배는 다닐 수가 없어요, 바다로. 근데 내륙 운하는요,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고, 양쪽으로 집을 지으면 하나에 이런 데에 있는 집들은 대개가 100만 불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뉴욕 주소부터 플로리다까지 그 길이에 여기에 있는 집들을 다 계산을 하면 그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되겠어요? 네? 플로리다에 가면요, 배를 이렇게 많이 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준설을 하는 거죠. 이게 간문입니다. 간문을 통해서 많은 물류를 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있으니까 이런 데다 집을 딱 지어놓으면 이거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제가 100만 불, 200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싼 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퇴직하고요,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그냥 퇴직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무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이 많은 데서 무슨 뭐 지금 미세먼지 경고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는 거 하고 이런 데 가서 사는 거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부자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저는 가난해가지고 미국에 한국에 와서 강남의 아파트 전세도 못 얻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그게 다른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데 앉아가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네? 이게 미국의 삶이에요. 이런 아파트에 올라가서 계셔보세요. 노후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녹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누구나 여기 보호 없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거 다 몇백만 불짜리 집인데 그 앞에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왜 거기다가 비료에다가 그 인 섞인 비료 썼느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플로리다나 미국의 많은 주가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물속에서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요, 삶이라는 게 제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정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개미처럼 일하나? 이 사람은 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 열심히 놀아요. 체력이 좋은지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바지선 가지고 운송하고요. 이거는 이제 허리케인 오거나 그래서 바다에서 파도가 높은 게 오면 내륙에 영향을 줄까봐 건설을 해가지고 막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거 도시 같아요, 도시?
도로가 이런 데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곳곳에 물이 있죠. 제가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로 확대를 해서 보면요. 다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야, 인간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 뭐, 환경단체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든 공사 지연되잖아요? 환경단체 반대한 것만큼 그 환경단체에다가 소송 걸면 그 사람들 고스란히 개인 재산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이제 집값을 이렇게 보면 뭐 2.7미연, 그러니까 한 30억 원, 이거는 뭐 한 200억 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뭐 몇십만 불짜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 가치를 늘리는 겁니다. 네? 멋있지 않아요?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국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보고 하라 그러면 한국에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로 즐겁게 즐기고 젊은 사람들 와서 이런 데서 즐기다 갈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는요, 반도 전체의 45%가 습지예요. 근데 그 습지를 갖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집을 만들고, 여러분들 트럼프 별장 한번 보셨어요? 제가 이 내륙이 있고, 거기 밖에 또 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래톱이죠. 모래톱에다가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소유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 계셨으면 사실은 여기 충분히 초대받았을 거예요. 아베는 갔거든요. 그 나라의 국격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완전히 추락이 돼 있어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이 된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는 왜냐하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인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창피해서 못할 정도예요. 이건 필라델피아에 조종 경기 하는 데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있죠. 아이비리그에서 조종 경기를 하는데 여기도 댐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이비리그에서 와가지고 조정 경기할 때 쓰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이게 수도국입니다. 수도국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도 갔다 오고 이번 3월에도 갈 건데, 여기서는 결혼 사진 많이 찍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을 보면은 다뉴브강을 보면요, 이제 지금서부터 더 이제 재밌는 사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엔나 같은 경우는요, 1726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완전히 강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흐르는 게 자연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죠. 한강은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면 홍수가 나니까 이 자연이라는 놈이 말을 안 듣네. 우리가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직선화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씩 시켜가지고는 완전 직선화가 되죠. 네?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놈이 까부네? 정복해야지. 그렇게 하고 다 변형을 시킨 거예요. 또 홍수가 나니까 이번에는 강을 또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때 쓰고 홍수가 나면 이쪽으로 해서 물이 빨리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는요, 2000년 전에 벌써 장강에서 다 쓴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아니면 그때 생각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도 분리를 시켜놨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았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언젠가는 이제 한국도 이런 식으로 나눠 해놓으면 이쪽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지하로 스며드는 물만 해가지고 여기서 놀 수 있는 게 많고, 그래서 비엔나는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지금 한 7년, 8년째 1위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면 별로 안 그렇거든요. 커피도 요만한 데다 줘가지고요. 아침에 가서 커피 한 잔하고 양이 한 차 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돈 계산해 보면 똑같이 2배 받아요, 2배. 네? 정말 인심박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살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이 섬이 21km인데 거기에다가 자전거 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년 강우빈도 대비한 거예요. 4대강은요, 100년에서 200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대강도 더 준설 많이 하고 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한국은 강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댐을 만들었는데 이거 간문이니까 배단이죠. 간문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자전거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 직원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봐도 너무 직선화를 시켜가지고 생태계가 좀 단순화되는 것 같아서 직선화된 데다가 약간 홈을 파놨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홈을 파놓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종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홍수가 일단은 안 나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뉴브 시가 있는데 이게 습지였는데 이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어요. 난지도 같은 데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UN 산하기관 5개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 헤드코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3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많죠. 청정 에너지죠. 밖에 환경 좋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완전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륙 운하가 45,000km입니다. 세계 수출국 순위를 보면 차이나, 미국, 그 다음에 독일인데 독일은요, 유럽은요, 한국은 다 항이 어디 있죠?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죠? 그리고 유럽은요, 항구가요, 다 내륙에 있어요. 강 안에 있어요. 누가 더 현명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정말 똑똑하시네. 함부르크는요, 100km 안에 있어요. 100km. 100km. 왜 그러느냐면, 해안에다가 하면 방파제 만들고 뭐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주베일항 같은 경우에 1조 들었잖아요. 델타 지역에는 땅만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배들이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륙으로 또 운하도 연결되어 있을 뿐더러 도로망이나 철도망을 통해서 또 곳곳으로 다 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로테르담 같은 경우도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재작년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지금 구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좀 짙은 요게 강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다 배를 댈 수 있는 저반 시설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40km 정도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해요. 제가 그 타워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배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이게 로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항구. 부산항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러니 부산은 정말 교통이 엉망이잖아요. 산이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요. 그러니까 부산은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항에 와도 내륙으로 운송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대구에다가 항 만들면 되잖아요. 구미에다 항을 만들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만드느냐 그거죠. 예?